한국 시장을 더 비중을 늘릴 거냐, 미국 시장을 더 비중을 늘릴 거냐라고 하면 내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미국도 늘려도 돼요. 그런데 미국 포트폴리오가 좀 별로다. 한국을 더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지금은 나을 수 있는 전략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시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끊는 게 제일 좋죠. 여기서 끊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여기서도 끊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수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증시 토크 시간입니다. 증시 토크 시간이라는 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질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을 저의 생각과 녹여서 말씀드리는 편안하게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 엄청 좋잖아요. 예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장 가면 바보, 우리나라장의 핵심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또 우리 PD님들은 하필 또 미국에도 좀 많이 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PD님들의 고민들 들어보면서 저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시작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는 연초 대비 12% 이상, 나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건 역시 트럼프 때문일까요? 일단은 모든 수익률은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사실 미국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저만치 올랐던 거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오른 게 거의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2달 정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코스피의 역사적 고가와는 거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그리고 올해의 흐름만 보게 되면 코스피가 미국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거 자체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달 이후에 확실히 미국이 부진한 부분 이 부분들은 당연히 트럼프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오히려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를 더 강화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컸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거되는 과정에서 전체 매크로는 우리나라도 안 좋아요. 지금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다고 하지만 2차 전지를 갖고 있었으면 무슨 수익이 났겠습니까? 웬만한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큰 대형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이 안 나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전체 매크로와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숫자가 조금씩 더 커지다 보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판이 바뀌었다! 한국이 최고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우리는 좀 균형 맞춘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관세를 때리던 트럼프가 잠깐 멈칫하게 된 것도 미증시가 하락하고 경제지표가 하락했던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독불장군 트럼프도 멈추게 할 만큼 미국 장기 채권의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미국 행정부가 결국은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느냐 결과물을 이끌어내느냐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는 장기 채권 금리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주목해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던 미국은 관세도 있지만 감세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무디스한테서도 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의 부담이 큽니다. 근데 이 재정의 부담이 특히나 이자 비용의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제일 커요. 일단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권, 단기채권 모두 금리 안정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성공 여부의 바로미터가 바로 장기채권 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피면서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가 커지면서 발생했던 특별한 요인 중에 하나가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달러가 약세를 보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의 자산을 팔아내는 셀 US 트레이드가 상당히 성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요, 달러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는 건 원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가지고 있는 패권은 놓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자산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외국에서 미국 채권을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안정화되어 있어야 채권을 안 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장기 채권 금리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손 놓고 있느냐? 그건 결코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채권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금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 금을 자산재 평가를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자산재 평가를 하게 되면 갑자기 원래 금 장부가가 예를 들어서 온수당 100불이었는데 이게 1500불이 됐어요. 그러면 15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자산재 평가를 하는 것만큼 반대쪽 계정에서는 이 15배만큼의 돈이 쌓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쌓이는지 아세요? 엔터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자산재 평가를 한 만큼 엔터로 돈이 확 쌓이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산재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 돈이 실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부펀드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뭘 할까요? 장기채권을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시도가 첫 번째가 트럼프 정부가 장기채권 안정을 위해서 하는 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캇 베센트가 임명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더 완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게 SLR이라고 해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이에요. 미국 은행 엄청난 큰 규모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커요. KB금융지주의 총 자산이 400조입니다. 제가 KB금융지주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미국의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는 어마무시하겠죠. 그런데 여기들의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시켜주게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총알이 더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총알이 더 많아졌을 때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게 뭘까요? 모든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미국의 채권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은 미국 채권을 사게 될 여력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채권 매수의 여력이 생긴다. 채권 매수의 여력이 생기는 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금리는 하락하는 거니까 이것 역시 장기 채권 시장의 안정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마지막이 최근에 코인자 붙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뭐냐면 달러에 태그된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디지털 통화 시장에서는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데 이 디지털 시대 세상에서도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달러에 태그된 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은 발행하는 것만큼 반대편에서 담보자산으로 US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US 달러 자산을 뭐로 가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금융은 다 채권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쪽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커지면 그 발행량이 커지는 만큼 미국의 채권 매수 여력이 커져요. 똑같이 채권 매수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거고 금리는 안정적일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각각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정부의 성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들이라, 금융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 다 그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선거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도 됩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안정을 보이는 것, 특히 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증시가 똑같이 2%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급등한 조정이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딱 넣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소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불안한 요인이 또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리벤지 텍스 아직 주목도는 좀 낮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아직 뭐 상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 상원에서 반대도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거 단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무역시장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금융거래에 관세 부과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져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 자기네들 미국한테 불리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다라고 판단한 국가의 정부기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한테 최대 20%까지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관세죠. 금융거래의 관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찝은 게 유럽이랑 영국이 미국의 빅테크한테 디지털세를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야 이걸 왜 물려? 이러면서 미국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보복되는 이 리벤지 텍스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 US 트레이드,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자산을 팔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리스크고 저는 이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 전체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세금 매긴다고요? 이자랑 배당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물론 채권은 포함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건 셀 US 트레이드,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부각되고 있지 않은 리스크지만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부각됐을 때는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 딱 나오고 말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주도주 투자라는 이 큰 맥락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냉정하게 미국 시장 어떠한 상황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보면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불안 요소들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시장이 나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V자 형태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관련한 주식들은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 미국 시장은 불안한 심리와 강한 증시가 완벽하게 대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증시 격언에 가장 일반적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은 걱정의 담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새처럼 이 격언이 잘 작동하는 시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단기의 수익률은 폭발적이지 않죠. 재미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AI잖아요. 그 AI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쪽에서의 성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장 탈출은 진흥순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적절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좋으니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올려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시장은 걱정과 달리 꽤나 견조하게 오르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주변에 있는 걱정들은 조금 덜하고 시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 쪽은 여전히 좋긴 좋더라고요. 팔란티어도 그렇고 GV 쪽 그리고 SAP 이런 거 보면 다 신고가 뭐 갱신했다고 알람이 올 정도로 AI 쪽에서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 이 AI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지금의 최선일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시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가를 내는 종목이 있고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뭐 리벤지 텍스건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리 포지션을 도망간다? 이거는 오히려 그게 큰 리스크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급격하게 빠졌다가 막 반등하는 과정에서 1800을 넘고 1900이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 잡았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질병이고 경제가 얼마나 다운될지 모르고 이런 걱정들이 많다 보니 그때 진짜 많이 잡았던 포지션 기억하실 거예요. 고버스였어요. 1900에서 2000 사이에 시장이 약간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고버스 포지션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일부 유튜버들이 그 고버스 포지션 잡아야 된다고 굉장히 막 충동질 시키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거기서의 고버스 포지션 지금도 물려있어요. 왜? 그때 1900을 지금도 보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갖고 있는 거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렇게 V자로 올라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어디쯤 나타날까요? 시계열로 치면 한 이쯤 나타나겠죠. 주식은 더 빠른 거니까. 그러면 이거가 강조되면서 여기서도 불안하고 여기서도 불안하고 여기서도 불안하고 여기서도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불안하니까 여기서 포지션 끊어요. 여기서 포지션 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포지션 끊을 수도 있어요. 다 뭐죠? 이렇게 될 걸 예상하는 거죠. 근데 예전 V자로 오르는 특히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좀처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끊는 게 제일 좋죠. 여기서 끊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여기서도 끊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수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끊는 건 어디서 끊느냐면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최대한 집중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실제로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걸 미리 이렇게 끊는 거는 우리가 받지 않냐. 코로나 때 지수 1920에서 고버스 쳐가지고 그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반대로 국내 시장은 엄청 좋잖아요. 찐쌤이라면 지금 국내 시장의 포지션 더 넓힌다? 미장의 포지션 더 넓힌다? 어느 쪽이실까요? 국장 포지션 더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하셨던 분들을,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2024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의 비중이 10대 빵, 9대 1, 뭐 요 정도 수준. 뭐 정말 한국 너무 사랑해 이러면 이제 8대 2,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실 요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6대 4, 요 정도 수준까지는 밸런스를 맞춰도 충분히 여기가 좋다. 오히려 이 4의 수익이 6의 수익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다. 그럼 뭐야? 여기서 또 한국 10, 미국 빵 얘다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귀신이잖아요. 그냥 차근차근 한국에서 수익 나는 게 더 좋은데, 그리고 한국에서 수익을 내주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이 일시적인 상승, 그래서 트레이딩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갖고 있으면 복리가 발생하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땐 지금도 한국 시장을 더 비중을 늘릴 거냐 미국 시장을 더 비중을 늘릴 거냐라고 하면, 내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미국도 늘려도 돼요. 그런데 미국 포트폴리오가 좀 별로다. 한국을 더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지금은 나을 수 있는 전략이다. 최소한 같이 늘려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미국의 비중이 거의 8, 국장은 2인데 이제 국내 시장을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는 AI가 한 50, 그리고 지수가 한 30, 나머지 20은 뭔가 이것저것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조금 리밸런싱을 하면 좋을까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지수는 조금 줄여서 근데 제일 센 거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보면 이전에는 조방원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증권주가 미래에셋증권이 막 20%씩 오르지 않습니까? 증권주도 있고 하이닉스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국의 AI와 관련한 주식들 여기서 그냥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부러지기 전까지는 AI와 관련한 주식들을 쉽게 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지수를 좀 줄여서 한국을 더 가면서 밸런싱 한 번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줄이고 차근차근 늘리면 어느 순간 되게 마법처럼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들과 실전 투자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과가 더 좋아요. 수익 여기서 다 나요. 한국에서 다 나는데 워낙 한국에 있는 주식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수익이 여기서 더 나죠.
나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의 포트폴리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갈 때 제가 실전 투자 스터디 여러분들께 과 공유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번에 빡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느 순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으로 한 방에 귀신처럼 해야지 요 욕심만 버리면 오히려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증시 토크 조금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신 마지막이니까 한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시장 많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질 리스크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 위험, 이 마켓 리스크가 증폭되게 되면 지금 한참 좋은 우리나라 개별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 리스크, 이 마켓 리스크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는 내가 우리나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HTS를 통해서 재확인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증시 토크 마무리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지만 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이번 영상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